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에벗이 지금 워싱턴 DC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부채자들을 마구 수송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질세라 우리의 호프인 란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한수를 더 뜨고 있습니다. 1200만 불의 주 예산까지 확보했겠다. 아예 전세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의 전세 비행기가 매사추세츠 항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게는 두 대에 여러 수백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내린 비행장의 위치는 바로 마샤 빈야드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마샤 빈야드 비행장이라고 하면 바로 버럭 오바마가 지금 은퇴하고 있는 마샤 빈야드 바로 옆에 있는 비행장이기도 합니다. 오바마가 있는 마샤 빈야드는 주민이 몇천 명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 부근에 지금 근 1000명에 가까운 불법 입국자들을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플로리다 주지사 대변인인 페린 댄스크가 발표하기를 매사추세츠,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는 자기들 스스로가 피난처 주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하여 이들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불법 이민자들을 초대한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나은 대우로 그들을 잘 보살필 것이라고 아주 의미 있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로 갔던 많은 불법 입국자들을 워싱턴 DC 시장은 지금 도로 실어서 타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립서비스는 잘하지만 막상 자기들 자신이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치안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다른 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머리 싸움이 치열한 통에 갈 곳 잃은 불법 이민자들만 불쌍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크루드 오일 가격이 80불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약 1억 8천만 배럴에 해당하는 이축유를 사들일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들이 한 짓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비축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전시나 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석유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삼아 이들은 1억 8천만 배럴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유를 사겠다고 요구했을 때 배럴당 24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 바이든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보면 경천 동지할 가격이기도 합니다. 바로 80불 미만만 떨어지면 1억 8천만 배럴까지 사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4불에 1억 2천만 배럴을 샀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은 12월 말까지 1억 배럴을 유럽과 아시아에 공급하겠다고 비축유를 풀었지만 실제적으로 1억 8천만 배럴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미국의 평균 비축유가 6억 4천만 배럴이었으나 지금은 4억 6천만 배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4년 이후에 최저의 비축을 나타내고 있으며 2억 배럴 이상은 무조건 지금 채워 넣어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2억 배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유가가 평균 60불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재정적인 손실은 바로 조 바이든을 뽑은 민주당을 선호한 사람들의 손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비축유를 가지고만 이렇게만 이들이 똥볼만 찬 것은 아니죠. 곳곳처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모든 유가 또는 모든 생활고에 미국 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요번 이 비축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대비하여 방출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미국의 유가 안정에는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1억 8천만 배럴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 팔려나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이고르 단첸코가 실제적으로 2020년 4월부터 FBI의 특별 요원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고르 단첸코와 여러 스틸 정보원의 거짓 정보를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수사해 오던 잔드름 특검은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고르 단첸코가 2020년 4월부터 FBI의 특수요원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드름 특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들은 단첸코와 스틸의 허위 정보를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를 도청하기 위하여 파자 영장을 3번을 고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칠 때는 이고르 단첸코의 거짓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FBI가 자기들이 외부 요인에 의한 허위 정보를 가지고 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고르 단첸코를
세 번째 파이자 영장 신청한 다음 달인 2020년 4월에 긴급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수사를 듣기 위하여 가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FBI가 결국은 또 큰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건이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미국의 법치는 지금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염려스러운 논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정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DOJ를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해고되었던 한 검사장에 의하여 그가 누설함으로써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검사장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권고사직을 했으나 하지 않아서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이 그를 해고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제프리 비먼입니다. 제프리 비먼은 상원 민주당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 비먼은 해고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헐뜯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프리 비먼은 바로 뮬러 특검의 로버트 뮬러와도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으로 상원에서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딥스테이트가 모든 분야에 다 깊이 장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 하나라도 끼어들 구석이 있었는지 의심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디트로이트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전기차 홍보와 전기차를 장려하기 위하여 날아갔는데 그는 캐딜락의 라이리크를 시승하고 아주 멋진 차라고 칭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 나오다가 GM의 CEO가 타고 있는 콜베 주황색을 보자 완전히 뿅 가버렸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 말은 비켜, 모두들 다 비켜, 이건 날아가는 차야 하며 주황색 콜베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기차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진짜로 사랑하는 차는 바로 이 콜베 차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화석연료 차량인 콜베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를 사랑하는 것인지 옆에 있는 기자들도 많이 헷갈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같이 헷갈리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래간만에 말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이클 린들입니다. 그는 마이필로 베개회사의 사장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늘 FBI에 의하여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여기에 여론이 거세지자 FBI에서는 그를 ID 도용과 ID 도용 음모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회장이 뭐가 답답해서 남의 아이디를 도용을 하고 도용을 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FBI나 DOJ가 도를 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잔드름 특검은 마감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의질에 대한 기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잔드름이 9월 14일자로 대배심 청문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수집된 증거만 가지고 사람들을 기소해야 하는데 최근에 잔드름이 기소하는 사건마다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욕타임즈와 더 타임즈에서는 잔드름은 고의직을 기소하기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측 인사들은 잔드름이 좀 더 정확한 수사를 하여 힐러리 또는 오바마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잔드름 특검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끝나가니까 참 허무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BBB 법안을 자축하기 위하여 백악관 뜰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와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참가하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연설을 끝냈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자 낸시 펠로시가 쫓아나가면서 자 박수 라인입니다 하니까 너댓 명이 그저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하여 낸시 펠로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척 슈머 의원도 지금 상원에서 탁월한 리더로서 요번에 BBB 법안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하니까 아예 박수 소리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참 자기 쇼도 잘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낸시 펠로시가 연설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호응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